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의 생활 건강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한 달 동안 잘 지냈고요. 네. 그동안 저는 목표로 세웠던 10파운드의 웨이트를 이제 감소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겨우 3파운드 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3파운드 빼기가 참 힘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뭐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섭취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 체중 감량을 방해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맞습니다. 해보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체중을 감소해야 됩니다. 이제 BMI라고 바디매스 인덱스 그 수치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권해드리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는 쉽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뭐 어렵지도 않구나. 네네. 예, 해볼 만하다. 그럼요. 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도전해 본다면 목표하신 10파운드 감량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화이팅!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주제, 저희가 이제 거의 무릎 밑으로 있는 어떤 통증들, 증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쉰 스플린트 신드롬 정갱이 통증 증후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것과 아주 유사한 부위에서 유사한 그 증상을 유발하는 네. 비골신경 압박 통증 증후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비골이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겠네요. 예, 비골이라는 거는 제가 모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무릎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무릎 밑에는 뼈가 2개입니다. 무릎 위에는 이제 대퇴골 하나고 그렇죠. 그 밑에로는 큰 뼈인 경골, 경골과 작은 뼈인 비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골은 바깥쪽에 있고 이거는 지금 오른쪽 무릎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비골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ommon peroneal nerve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제가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는 비골 경골 사이에서 비골 가까이서 나온다고 해서 이제 비골 신경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손가락을 넣어볼게 그 사이로 네. 볼펜이 낫겠네요. 이렇게 노란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게 common peroneal nerve 비골 신경이 바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요 사이로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경골과 비골 사이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우리 손목으로 치면은 카팔 터널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네. 증상도 비슷하고. 네. 그렇다면요, 비골 신경 압박통이다 하면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자, 이거는 신경이 요 비골과 경골 사이의 터널에서 막히는 거예요. 눌리는 겁니다. 압박통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압박통이죠. 그래서 이 눌리는 거라서 눌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발목이 부러졌을 때 우리가 브레이스 또는 뭐 한국말로 기부스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걸 해도 여기가 눌리게 되겠죠. 비골과 경골이 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눌리니까요. 그렇죠. 오. 그리고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요 터널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고. 고질적으로. 예, 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은 당뇨 같은 경우 당뇨는 왜 그러냐면 당뇨의 합병증인 말초혈관 질환, 말초신경 질환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비골 신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여자분들 임신하면은 몸에 혈액량이 늘어나죠. 네, 그렇죠. 그럼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이 제한돼 있는데 혈액량이 많아지면은 터널이 좁아지겠죠. 그렇네요. 따라서 그 옆을 지나가는 신경도 같이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눌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부상, 운동하다가 부상도 올 수가 있고 또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도. 이유가 그렇죠. 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다칠 수 있는데 그 다쳤을 때 그 느낌이라고 그러나요? 통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자, 증상은
다리에 힘이 없어. 이 근육이 지배하는 곳에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능력이 떨어지고 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고 아, 오래 못 걷죠. 음. 그 다음에 통증을 더 많은데 이 통증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전기가 오듯이 찌르하면서 바늘로 찌르고 네. 또 이제 그 아주 차가운 듯한 느낌도 나고 아. 마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리다, 찌릿하다, 마비가 올 수 있다. 이게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그렇죠? 신경이 인볼브가 됐을 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하체가 굉장히 약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요 문제만 다른 증상이 하나 있어요. 아, 뭐냐면은 그래요? 이게 발가락들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이 발가락도 지배를 하거든요. 여기서 쭉 나와서 앞쪽으로 정갱이 앞쪽으로 해서 쭉 발등 쪽으로 해서 발가락까지 갑니다. 이게 네. 정갱이 뒤쪽, 종아리 쪽하고 발바닥 쪽은 다른 신경이 지배해요. 네. 이거는 이제 tibial lobe라고 하는데 경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발가락이 5개가 있으면은 네. 엄지와 검지발가락을 뺀 나머지를 지배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지부터 가운데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또 특이하네요. 전체를 다 연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는 게. 예, 그렇다면은 세 개가 만약에 좀 잘 못 움직이고 그러면 굉장히 여기도 저리고 똑같은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그 생기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네. 그런 면들입니다. 이제 한쪽을 절고 음. 잘 못 걷죠. 잘 못 걷고 예. 한쪽을 절고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발도 짚을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그 부상하고 그런 사람들 이외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게 원인이 될까요? 제가 아까 잠시 여쭤보긴 했지만 예. 뭐 꽉 끼는 롱 부츠나 뭐 이런 걸 신어도 이게 예, 유발이 될수 있나요? 여성분들 겨울에 신죠. 그 이제 긴 장화 네. 롱부츠 같은 경우 이렇게 지퍼를 쭉 올리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가 부은 사람들한테 신기는 그 긴 양말이 있어요, 스타킹. 네네. 그것 너무 작은 사이즈를 신으면은 아, 이 문제가 생길 수가 꽉 있습니다. 조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리를 꼬거나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다리를 꽈을 때도 충분히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경골 바깥쪽을 예. 누르니까. 이 경골과 비골이 있는 이 바깥쪽 비골 쪽을 밖에서 누르면은 네.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여지없이 모든 그 통증에는 운동선수는 필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쵸? 예, 운동 부상도 해당되고요. 네. 예를 들면은 무릎에 부상을 입으면은 염증이 이제 생깁니다. 그 네. 염증이 이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 네.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참 저희가 보니까 진짜 그 정강이 통증이랑은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비골 신경 압박통은 왠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더 그 통증이 느껴질까요? 안쪽보다는? 자, 안쪽보다는 앞과 바깥쪽의 통증이 많이 앞과 느껴집니다. 바깥쪽. 예, 아, 그렇군요. 그쪽을 이 비골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3부 초대석에는 하모니 물리치료원 이준학 박사님 모시고요. 비골신경 압박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이제 비골신경 압박통의 원인과 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알아봤는데 이걸 이제 물리치료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기 치료라든가 초음파 치료를 이제
동행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핫팩을 대 가지고 이 주변의 모든 조직들을 갖다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네. 긴장을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견골과 비골이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네. 이 사이가 뭐 무릎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테크닉인데 손으로다가 이렇게 그 벌리면은 네. 벌어져요. 아. 그래서 벌어진 상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1분에서 음. 2분 정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놓으면은 벌어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해요. 아, 바로 돌아오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에서부터 통증이 처음에 들어올 때가 100이라면은 네. 나갈 때는 20 이하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그래요. 번째 치료부터 효과가 커요. 비골 신경 압박통 같은 경우는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아까 무릎 탈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그 탈구됐던 그런 무릎을 다시 뭐 제자리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무릎 탈골 같은 경우는 그 탈골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이게 탈골이 되면서 주변 조직들, 인대나 근육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거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칼 그렇군요.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탈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해야 되고 음. 그거를 물리치료를 바로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잠깐 부상을 입은 그러니까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인대가 약간 늘어난 경우 그런 경우는 물리치료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탈골의 경우는 좀 심해요. 아, 통증도 크고 또 이제 부은 것도 많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정확한 MRI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치료를 결정해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 또 여러 명의 그 비골 신경 압박통을 겪고 있던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또 사례들을 몇 가지 좀 꼽아 주세요. 예, 젊은 남자친구가 하나 왔어요. 대학생인데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어.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이제 책상 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앉아서 예, 뭔가를 했군요. 컴퓨터를 하느라고 이제 그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음.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 치료를 했죠. 네. 그리고는 그날로 퇴원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책상 다리도 거기서 그 경골 쪽이 밑으로 눌리니까 그렇게 될 수 예, 있겠군요. 비골이 비골이 그렇죠. 동골이 아니고 네네. 비골이 안쪽으로 눌리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 옛날 한국 분들 많이 앉아서 좌식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압박을 주면은 안 되죠. 그렇군요. 또 다른 치료 사례가 있으실까요?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그분도 역시 그 이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을 호소했어요. 비슷한 위치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초음파 그다음에 전기 치료로다가 통증을 제거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비골과 경골 사이를 이제 벌려주는 그런 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날로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박사님 무엇보다도 치료하면 뭐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생활 습관을 좀 제대로 고쳐 나가야만 이게 지속적인 통증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이 돼요. 네. 적응되는 능력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은 국가대표 선수만큼의 폐활량도 갖출 수가 있어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근골격계 문제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근육들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스트레치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치.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무릎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무릎을 충분히 굽히면은 150도까지가 굽혀집니다. 150도가 이제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피는 거는 0도가 정상이고 이렇게 스트레치를 자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도 동시에 발목도 위로 최대한 스트레치 해주고 밑으로 최대한 스트레치 해주고 또 발목은 이게 그 무릎처럼
앞과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발목은 회전도 됩니다. 네. 그래서 3차원적인 모션이 있는데 발목은 위로도 스트레치 해주고 밑으로도 스트레치 해주고 네. 안으로도 돌려주고 바깥으로 돌려주고 또 안으로 기울여주고 바깥으로 기울여주고 하는 요 충분한 관절이 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스트레치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치는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3번 정도요. 그리고 어떤 근육이든지 어떤 관절이든지 스트레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시원한 기분을 동반시켜요. 아, 그렇죠. 근데 참 사람이 게을러서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스스로 그 비골신경 압박통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무릎 밑으로 나오는 통증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문제들하고 이거를 선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3개만 이제 이런 통증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없다면은 네. 이 문제를 조금 의심해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진단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발가락이 엄지와 2번째 발가락을 제외한 3번째, 4번째 새끼 발가락까지.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통증은 그냥 근육이 아픈 것처럼 쑤시는 것보다는 그 좀 날카로우면서 찌릿찌릿해요. 네. 그리고 찌르는 거 없고 이제 그런 통증들이고 또 이제 다리의 근육이 약해졌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를 하는데 뭐 킥을 잘 못한다든가 테니스라는 분이 갑자기 뛸 수가 없어갖고 쩔쩔맨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다리의 힘도 이게 빠지게 합니다. 신경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커먼 펄어니 비골신경은 표피를 지배하는 감각신경과 네. 깊숙이 돌아가는 운동신경이 같이 있어요.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런 감각도 있지만은 운동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트레치를 잘 해주시고 무릎 바로 밑에가 압박이 되는 동작들 또 그런 의복들은 착용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요새는 좀 뭐 스키니 같은 거 많이 입으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압박으로는 비교적 괜찮지만은 네. 혹시라도 이 비골과 경골 조인트 관절 부분이 약하거나 원래 생득적으로 그 부분에 좁은 분들 네. 또 이제 그 부분에 뼈가 이렇게 우짜랄 수가 있어요. 뼈가 어느 부분만 강하게 이제 자극받아서 그 부분만 커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골과 경골 사이에 터널에 뼈가 생기면은 조금만 자극을 주더라도 그게 신경을 아프겠네요.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지금 안에서 그냥 정상적인 경골과 비골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뼈가 웃자라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갑자기 어떤 통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뼈가 우짜랄 경우에는 그냥 엑스레이만 해도 충분히 검사가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오실 것도 생각하시고 요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정강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100m를 걸을 때 50초 정도 걸리는 속도. 네. 보폭은 70cm 정도. 여자분들 키가 작으면 좀 그보다는 작겠지만은 보통은 70cm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효과적인 걷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이라도 하루에 20분, 뭐 30분 정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채팅창에 4756님이 방송 들으면서 자꾸 제 다리를 보게 되네요. 그리고 5144님이 100m를 50초에 걷는다는 거, 좀 빠르네요. 좀 약간 빨리 걷기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만 운동이 된다고 하시니까 모두 다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체력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모니 물리치료원의 이준학 박사님 나오셔서 다리 건강
건강에 대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박사님 다음 달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모니 물리치료원의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요.